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실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과 노동시장의 관계에 대해서도 공부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경기가 나빠짐에 따라서 실업률이 올라가고, 실업률이 올라감으로 통해서 경제가 나쁜 방향으로 돌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과연 실업은 얼마나 문제가 되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살펴봐야 될 건지, 분석해 봐야 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연 실업률이라는 건데요.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커뮤니티나 아니면 국가에서 실업 자체는 피할 수가 없다. 그거를 간략하게 얘기해서 자연 실업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연 실업률과 실제 실업률을 비교함을 통해서 경제를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지 신호를 확인하고, 그 신호에 대한 대응을 통해서, 정부 정책을 통해서 실업 문제를 극복해내는 그런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시죠. 기본적으로 실업이 가장 간편하게 또는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부존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경제 운영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유휴 노동이 그 경제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 PPF, 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라고 하는 PPF를 그려봤을 때, 그 곡선상에 PPF가 그려지는 동그랗게 튀어나온 곡선상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물이 그 곡선 안쪽에, 우리가 유휴시설도 더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최적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려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실업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뭘 우리가 중점적으로 바라볼 것인지, 그럼 실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의 이제 어떤 행태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개념은 자연 실업률입니다. 자연 실업률. 자연 실업률이라는 것은 경제가 정상적으로 아니면 장기적으로 균형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업, 그 적당한 실업률을 의미합니다.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를 좋은 지표로 사용할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자연 실업률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죠. 근데 이상적인, 이론적인 그 수치를 계산해낸 다음에, 어떻게 계산할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계산해낸 다음에 그것과 현실적인 실업률을 비교함을 통해서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지 하는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실업률을 어떻게 계산하고, 그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습니다. 자연 실업률의 경우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 경기가 나빠지고 있을 때는 실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경제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로 적당하게 나타나야 될 자연 실업률보다 경기가 나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높다라는 거죠. 경기가 호황일 때는, 너무 이렇게 힛됐을 때, 너무 과잉됐을 때, 그 경기가 과잉됐을 때 인디케이터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 자연 실업률이 실질적인 우리 현실적인 실업률보다 높은 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실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낮은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 사실 주지하시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1960년부터 1914년까지의 미국의 자연 실업률과 실업률을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그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경기 침체와 경기 그 과잉의 지표들을 보여주고, 그거를 매년 매 분기 매월 보고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건 경제신문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한창
항상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고, 특히 증권시장이나 그 자본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뉴스를 통해서 그 비즈니스나 아니면 그런 어떤 투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다들 살펴보고 있죠. 근데 이제 직접 그래프를 보시듯이 자연 실업률은 아주 스무드하게 움직이는 반면에 실질적인 실업률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지표를 보면 여기가 경기가 과잉됐구나, 여기 경기가 침체되고 있구나 라는 거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질 실업률, 현실적인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상위에 있는 경우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실업률이 머물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실업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건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반대로는 경기가 너무 힛되어 있다, 과잉되어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잘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자연 실업률을 계산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도입할 기호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변수들을 기호로 나타냈습니다. 우리 L이라고 하면 레이버죠. 그러면 레이버 포스라는 것의 이니셜로 L을 쓰겠습니다. 경제 활동 인구. 경제 활동 인구가 원래 실업률을 구할 때 분모에 들어가죠. L이 E와 U, 그러니까 employed, unemployed 해서 그 취업자, 그 다음에 실업자.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하면 경제 활동 인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E 플러스 U가 L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변수 하나를 나중에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L과 E와 U, 그리고 실업률 U 나누기 L, 경제 활동 인구 대비 실업자 수를 계산하면 실업률이 나오겠죠. 그렇게 우리 계산했던 거 예전부터 우리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변수를 가지고 자연 실업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우리 고민하고 있죠.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어떤 가정들이 이 모형에서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실업률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이 어떤 거냐면 분모 자체, 실업률의 분모 자체의 레이버 포스 자체, 경제활동 참가 인구 수는 변하지 않는다. 지금 이제 아주 긴 세월을 본다고 하면 그 인구 자체도 변하겠죠. 인구 전체가 변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실업자들 중에 낙담해서 나는 더 이상 구직활동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경제활동을 참가하지 않는 인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 변화는 생길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 자연실업률을 계산할 때는 L이 그냥 고정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고 이론적으로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한 가지 도입할 게 이제 비율인데요. 그러니까 실업에서 취업된 상태로 넘어가는 데 대한 비율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구직률이라고 하죠. 구직률과 실직률. 그런데 직업을 갖고 있다가 취업자 중에서 이제 실직으로 넘어가는 수를 실직률이라고 합니다. 직장을 잊어버리는 거, 그다음 직장을 새로 구하는 거, 구직과 실직률을 우리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기본적으로 거시경제학에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모든 변수들은 기본적으로 다 시간에 따른 변화를 가집니다. 시간에 대한 함수라고 볼 수 있죠. 네, 시간에 대한 함수인 경우에 우리가 이제까지는 뭐 좀 배우지 않아서 좀 이제 불편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그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함을 통해서 뭔가 관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 어떤 모델을 구성해내고 그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 시간이 지나면서 첫 번째 분기, 두 번째 분기 또는 이번째 달, 다음 달, 뭐 전달, 이 전체 수를 비교하면서 각각의 인구 구성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동태라고 하는데요. 동태 분석이라고 합니다. 다이내믹스라고 영어로는 얘기하고요. 그 관계를 알므로써 그 관계를 정의함을 통해서 전반적인 그 실업의 움직임, 그 다음에 취업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좀 더 깊이 있는 공부가 좀 필요한데요. 그게 기본적으로는 미분 방정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분 방정식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아주 손쉽게 아니면 이제까지 들어봤을 만한 미분 방정식은 뭐 뉴턴의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다 미분 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속도와 가속도와의 관계. 그러니까 속도를 미분, 속도를 또 한번 나눠주면, 시간에 대해서 나눠주면
가속도가 되죠. 이제 그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있는 움직이는 정도를 한 번 더 시간에 따라서 보여준 거, 그 순간에서 얼마나 힘을 가지고 더 빨리 나가려고 하는 가속이 발생하느냐라는 개념으로 쓴 건데요. 그거를 가속도를 바탕으로 속도를 구해내고 속도를 바탕으로 위치를 구해내는 그런 물리적인 어떤 그런 어떤 관계를 구하다 보니까 그 수학적인 테크닉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분과 함께 적분도 함께 필요한 거고요. 예. 그래서 그 관계를 나타내는 걸 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분 방정식의 기본을 이용해 가지고 이 모형을 설계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는 아직 미분을 공부하신 학생들도 있고 안 하신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 개념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논리나 직관을 가지고 설명하고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배경은 설명을 마치고요. 그럼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거, 실직률을 S라고 정의하겠습니다. S. 실직률을 S. 그 다음에 구직률을 F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직과 구직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직이라는 건 취업했던 사람이 실업으로 바뀌는 거. 구직률은 실업 상태에 있던 사람이 직장을 구해가지고 취직 상태로 변하는 거를 취업자의 그 풀로 들어가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S와 F, S 실직률, F 구직률 이렇게 하면 각각 그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employed, unemployed의 크기가 결정되고 그 다음에 균형 상태 이거를 동태적 균형 상태를 우리 steady state이라고 일컫는데요. steady state을 정의한 다음에 steady state의 조건, steady state 컨디션을 정의한 다음에 그 상황에 맞는 장기적인 경제의 균형 상태를 계산함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 실업률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좀 있을 건데 그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풀어볼 건 아니니까 조금만 간단한 수학적인 어떤 숫자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이제 그림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취업에서 실업으로 바뀌는 건 어떻습니까? 취업에서 실업으로 바뀌는 거. 취업에서 실업으로 바뀐 거는 취업자 2에다가 실직률 S를 곱해주면 그만한 인원이 취업에서 이 시간 단위 내에 취업에서 실업으로 바뀐 게 되겠죠. 그거와 반대로 F에다가 U를 곱해준 거. F에다 U. U라는 어떤 인원 자체가 있을 겁니다. U라는 본질 원래 이제 구성되어 있던 그 시기에 정해져 있던 인원 중에 실업으로 바뀐 인원 비율을 곱해주면 그 양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숫자들이 이렇게 실직과 구직, 취업과 실업 사이를 변화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만 이해하시면 사실은 이게 이제 동태적인 미분 방정식을 이용한 풀이지만 아주 간단한 미분 방정식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근데 그 미분 방정식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요 흐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취업이 돼 있던 사람이 실직으로 되는 비율 거기는 우리 실업률이 S라고 했으니까 S에다가 2 곱한 거 그죠? 그 인원만큼 실업으로 바뀔 것이고 실업에서 취업으로 바뀌는 거 취직률 그거를 F라고 정했고 F에다가 원래 unemployment U 이니셜 곱한 거를 곱해주면 그 크기가 측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우리 이제 동태적인 균형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steady state condition, 안정 상태 조건이라는 걸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 자연적으로 실업이 안정적인 상태, 자연적인 상태에 놓여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만족해야 되느냐? 취업자에서 실업자로 옮겨지는 것만큼 그 크기만큼 실업했던 사람이 취업을 할 수 있다면 근본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 놓여 있겠죠. 이 두 그룹의 크기가 쭉 같이 갑니다. L은 변하지 않는다고 일단 가정을 했고요. 그렇다면 그 크기, 그러니까 S와 S, 실직되는 사람들의 크기, S에다가 employed 곱한 거, S 곱하기 2와 F 곱하기 U가 같아지는 상태를 안정상태 조건, steady state condition이라고 정의하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의를 하자면 SE는 FU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 공식 한번 보시고요. 그거를 steady state이라고 한다. 동태적 균형 상태, 안정 상태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뭐 subscript도 안 쓰고, 그러니까 u도 t에 대한 변수고 e도 t에 대한 변수고 f와 s는 파라미터라고 해서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정해진 걸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모형에서는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변수가 아니니까요. 근데 우리가 u, e 관계가 있었죠. u와 e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u와 e를 더하면 l이 됩니다. 그러면 L을 도입함으로 해서 정해진 L, 우리 L이 정해져 있다, L이 고정돼 있다, 경제활동 인구수는 변하지 않는다 라는 가정을 했었죠. 그럼 L이 고정돼 있으니까 L에 대한 함수를 풀면 E, U 그 두 포션 중에 E와 L이 두 개가 변하는데 변수 두 개를 하나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FU, 실업에서 취업으로 옮겨가는 그 숫자는 실업에서 취업으로 옮겨가는 수와 같다라고 했죠. FU는 SE라고 했습니다. 그럼 SE, 거기에 나오는 E가 다시 얘기하자면 U 더하기 E가 L이니까, 그죠? 거기서 L-U로 바꿔서 UU만 남고 다른 E를 우리가 빼버릴 수 있죠. 제거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변수가 하나로 변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자면 SL-SU 그 자체가 되겠죠. 그렇게 변하게 되겠죠. 그러면 F 곱하기 U는 S 곱하기 L 마이너스 S 곱하기 U다 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그거를 계산해서 그러면 이제 그 U에 대한 함수니까 U가 변수니까 U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오른쪽에 있던 거 왼쪽으로 넘겨주면 F 더하기 S의 곱하기 U는 괄호를 해서 F 더하기 S의 U 곱하기 U는 SL이다 알 수 있죠. 그러면 실업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U 나누기 L. 실업률 자체는 S 나누기 S 플러스 F. 그러니까 S 플러스 F 분의 S로 우리가 구해낼 수 있겠네요. 이 공식을 자연실업률 조건에 안정상태에 만족하는 실업률이 이게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자연실업률 상태 구한 다음에 그거를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변수들과 아까 그래프에 보셨던 것처럼 비교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들, 어떤 식의 분석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거, 지금 자연 실업률에 대해서 살펴봤죠. 현실적으로 자연 실업률과 실업률이 다 차이 나는 걸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 실업률을 도대체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살펴볼 것은, 그러면 이 정책적으로 어떤 역할을 우리가 정부가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실업에 대해서 노동시장에 어떤 정책들을 펴야 할 것인가, 그래야지 경제가 활성화되고 좋은 방향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논리적으로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실업, 그 경제 전체상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PPF에서도 안쪽에 생산되니까 안 좋은 거죠. 우리 피하고 싶은, 실업률은 낮추고 싶은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고용 안정이 되는 걸 원하죠. 그러니까 너무 과잉이 되는 것도 불편하니까 적당한 수준을 맞추자. 그게 자연 실업률 상태고, 자연 실업률 수준을 타겟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면 노동시장에는 과연 어떤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이냐, 그럼 어떤 게 문제냐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 실업률 자체는 S 나누기 S 플러스 F였죠. 그럼 S와 F, 그 파라미터 자체, 계수 자체를 어떤 식으로 조정해 줄 것이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도와줄 것이냐, 어떤 식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역할을 해줘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실업률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S를 낮추고 F를 높이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자에 S가 있고 분모에 F가 있죠. 다시 얘기해서 실직률, 실직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낮추고 취직을 할 수 있는, 구직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높여줌을 통해서 실업을 낮출 수 있다는 거죠. 아주 논리적이고 직관적입니다. 이건 설명이 필요 없죠. 그냥 한 번만 생각해봐도, 그래, 뭐 실직률을 낮추고 구직률을 높이면 자연적으로 실업률이 낮춰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럼 어떤 정책을 통해서 이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걸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 F와 S를 조정하는 걸 통해서 정부가 어떤 실업에 대한 정책을 펼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도대체 실업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함의를 담고 있는지도 고민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 F를 높이고 S를 낮추는 것이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실업률 U 나누기 L은 S 나누기 S 플러스 F였으니까 분모에 있는 F를 높이고 분자에 있는 S를 낮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실업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그러면 U이니까 0과 1 사이에 있겠죠. 네,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비율이니까. 그런데 0과 1 사이에 있는데 F를 높인다 그러면 F가 1이다라는 거죠. 구직률이 1이다. 그럼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취직을 하려고 하는 직장을 구하는 사람은 무조건 그 기간 동안 한기 내에 직장을 찾아가고 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실업률은 아주 0의 상태로 수렴하게 될 겁니다. 0에 가까워지게 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F가 1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구직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직장을 바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 가지 마찰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이 실직을 하고 나서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기 전에 직업을 탐색을 하겠죠. 기본적으로 좋은 스킬,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를 찾는 어떤 기업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빨리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룹에 따라서 다르고 자기 수준에 따라서 다르고 기술 수준에 따라서 다르고 처해 있는 장소에 따라서 다를 거고 하물며 경상남도, 전라남도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직장을 바로바로 찾기가 장소적으로 내가 이사도 가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실업의 기간을 짧게 한 시간적인 단위로 한 단위를 만에 옮길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참 어렵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F가 구직률이 1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거기에 이제 또 다른 경제학적인 어떤 이유, 이론적인 이유를 한번 밝혀보자면 첫 번째로 직업 탐색, 직업을 이렇게 찾는데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나한테 직접 맞는 직업을 찾는 거. 어떤 직업은 페이는 좋은데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요. 어떤 거는 노동시간은 짧고 좋은데 거기에 따른 임금이 너무 낮습니다. 그런 것들을 각각 찾아보고 좋은 점이 장단점이 뭐고 그 다음에 어떤 회사는 직원들 복지가 너무 좋은데 거기에 비해서 긴 시간을 일한다던가 임금이 짜다던가 그러니까 임금의 크기를 다른 복지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하고 같은 거죠. 만약에 노동시장이 균형에 있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이 똑같은 스킬이 필요하고 똑같은 시간을 근무한다면 똑같은 보수가 주어져야 되는 게 맞죠. 이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그것 자체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긴 하지만요. 그러면 그런 데 대한 그런 나한테 정확하게 맞는 직장을 찾아내는 데 대한 시간이 걸린다. 직업 탐색, 잡서치에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인가? 임금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이제까지 아주 경직적이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하방 경직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웨이지 리지디티입니다. 웨이지 리지디티. 그러니까 임금 자체가 되게 경직적이다. 시장이 균형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만족해야 되느냐? 가격이 아주 활발하게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져 있어야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초과 수요가 발생할 때 가격이 올라가고 초과 공급이 발생할 때 가격이 떨어짐을 통해서 균형 상태로 빨리빨리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동시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역사적인 어떤 흐름들이 있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사회의 놈이라고 하죠. 그런 규범들이 각각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아주 강한 노동 그 조합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더 노동자 쪽에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죠. 복지는 좋습니다만 사회 또는 이제 경제적인 차원, 시장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불균형에 이를 수 있는 불균형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것 중에 한 가지 잡서치 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고 임금이 너무 경직적인 이유를 두 가지로 우리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거든요. 마찰적 실업. 직업 탐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옮겨가는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실업이 왜 발생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있겠죠. 완벽하게 우리가 시간적으로 팍팍팍
바로바로 직장을 찾고 바로 직장 옮기고 이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직업을 찾고 또 그 구직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사람들이 고용주가 있겠죠. 그 고용주도 자기 조건에 맞는 그 회사에 딱 적합한 정말 필요한 사람을 뽑으려는 찾으려는 그런 노력들을 할 테고 그 기간 동안 아주 그 취업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겁니다. 어떤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스크리닝 과정, 구직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실업 상태에 이룰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진다. 그래서 자연실업률 상태에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다. 자연실업률 상태로 현실적인 실업이 움직이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실업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것을 마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노동자가 구직하는데, 직장을 찾는데 직업을 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이게 서치에 대한 문제일 수 있고 매칭에 대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서치 앤 매칭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경제학적 논문들은 많이 있습니다. 매칭 티어리라고 해서 특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그룹과 다른 그룹 간의 어떤 접촉을 통해서 거래가 성사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은 무엇인지, 내가 구직자 편에 서서 내가 노동자 편에 서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짬을 통해서 이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게 어떻게 시장에는 더 큰 효율을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매칭 티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Search and Matching입니다. 근데 이제 논리하고 똑같이 이제 그것도 상당히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이 노동시장 분석하는 데 있어서요. 그러니까 잡서치 시간이 길어서 마찰적 실업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예로는 미국에서 이제 의사가 인턴 레지던트 찾아갈 때 병원과 각각 그 본과를 졸업한 대학 의대 준비생 또는 본과 학생들과의 매칭, 어떤 병원에서 이 사람을 뽑아갈 건지에 대한 과정, 그걸 어떻게 뽑아가는지, 이것도 노동시장이니까요. 그 노동시장의 매칭의 어떤 결과들을 분석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매칭에 관한 또 재밌는 경제학적 연구들이라면 결혼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에 이르게 되는데 그 어떤 과정들, 그럼 남자의 베스트 스트래티지, 그죠? 최고의 전략은 무엇이고 여자 입장에서 최고의 전략은 무엇인가?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고 이렇게 두 그룹이 서가지고 매칭을 해가지고 결혼이라는 결과에 이르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데이팅 서비스들이 미국에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한국에도 있지만 그런 서비스들, 아니면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중매 이런 것들이 있죠. 중매 사이트들, 사람들의 캐릭터를 놓고 가장 매치가 잘 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소개를 시켜주고 거기서 만나서 하는 그 작업들요. 그 과정들이랑 직장을 구하고 노동자와 고용자 사이의 그런 관계들을 더 합리적으로 더 빠른 프로세스로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노동시장의 공헌 중에 한 가지고요.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면 또는 여러 가지 목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떤 관찰, 그런 데이터를 중심으로 연구를 했지만 결국은 요런 내용들을 아주 잘 분석하려는 노력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마찰적 실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요. 이게 실업의 원인 중에 한 가지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매칭의 과정이 필요한데 요 과정이 그냥 딱딱 아주 신속하게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문제에서 이게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녀 매칭에 있어서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죠? 사람의 능력은 사람을 바라보는 걸 통해서 바로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달변일 수 있어요. 무슨 질문이 나왔을 때 아주 대답을 그럴듯하게 논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 해결 능력 또는 업무적인 어떤 그 역량 이런 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거를 한꺼번에 고용주가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 알 수가 없죠. 그런 데 대한 고려들, 아주 다각화된 여러 가지 발전된 그 모형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고용을 하려고 직장에서는 회사들에서는 그런 작업을 거치겠지만 사실 인간의 어떤 특성이나 캐릭터들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것이라고 믿고 어떤 시그널을 보고 어떤 신호를 보고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이다 해서 뽑는 거죠. 그게 딱 맞았다면 좋겠지만 안 맞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오랜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평균적으로는 같아지겠죠. 그게 뭐 우리가 믿고 있는 대수의 법칙 뭐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수학적인 어떤 논리적인 이론적인 차원에서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다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직장을 갖고 있다가 실업 상태에 들어갔어요. 근데 원래 있던 직장에서 쌓아왔던 나의 기술들, 그 기술들은 다른 직장으로 옮김으로써 쓰여질 수도 있지만 못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직장에 가서 모든 기술들을 다시 배워야겠죠. 그 상황에 대한 그 불합리함 또는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 또 이런 서칭 프로세스가 아주 힘들어진다라는 거고요. 요 스킬이라는 게 바로바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장소를 막 뭐 무한대로 빠르게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경상남도에서 어떤 직장을 갖고 있다가 서울에 직장을 구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내일 당장 출근하세요. 그래도 할 수가 없죠. 뭐 며칠 말미를 주면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또 뭐 지금 교통이 어느 정도 발달했으니까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렇게 계속 취업을 하는 상태로 있으려고 하면 그 안착하는 데 대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마땅히 지불을 받아야 그렇게 옮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갖가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정보들이 뭐 활성화되어 있는 거, 정보들이 일자리에 대한 정보나 그런 노동자 개개인에 대한 어떤 스킬셋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교환함을 통해서 어떤 신호를 보고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고, 그 연구를 통해서 고용주도 아니면은 취업하는 사람들도 연구를 많이 해서 하겠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런 숨겨져 있는 스킬이나 능력들을 미래를 바라보고 했을 때 바로 맞게 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 효율적으로 그렇게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어떤 논리로 그런 문제가 있죠. 기술이 아주 뭐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어떤 일을 한 20년, 30년 해오다가 직장에서 이제 퇴직을 했거나 아니면은 실업을 한 상태로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쌓아왔던 그 어떤 노하우들을 바로 직접적으로 쓸만한 장소가 없다라는 거죠. 기술이 발달해서 산업의 형태가 바뀌고 있고, 그 산업 형태가 바뀜으로 통해서 예전에 썼던 기술을 통해서 노동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경우가, 그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 이제 다시 파견을 나간다거나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런 데 대한 시간이 걸리죠.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다른 또 뭐 무역에 대해서 무역 장벽이 설치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산업이 위축됨을 통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실업, 그게 바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쭉 있죠. 마찰적 실업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문 간 이동, 아니면 내가 직장을 바꿔가지고 이동했을 때 나의 기술들을 똑같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매칭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구직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럼 공공적으로 어떤 정책을 펴야 될까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정부가 고용을 할 수 있죠. 민간에서 그런 상태에 없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취직을 도와주기 위해서 재교육을 해야 된다면 어떤 부분이 아주 지금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유망한 산업이다라고 했을 때 정부가 직장을 잃은 예전의 기술을 가졌던 사람들을 재교육함을 통해서 직장을 알선해주고 그다음 그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 교육을 해가지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뭐 여성인력센터에서도 경력 단절녀 또는 뭐 그런 어떤 그룹들에 대한 재교육 또는 뭐 그 취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주거나 그렇게 해서 취업률을 높이는 그런 정책들을 피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그런 정부의 부처를 통해서 정책을 펴면 F의 그 F 값을 높일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측면의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우리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매칭이 이루어지고 그걸 어떤 식으로 정부가 도와줘야 할지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자연실업률이 어떻게 계산되고 그거를 이제 자연실업률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또는 자연실업률 자체를 낮춤을 통해서 정부가 그걸 도와줌을 통해서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은 이제 다른 측면입니다. 실업이라는 것 자체는 아주 고통스러운 겁니다. 물론 전체적인 거시경제 차원에서도 실업률이 높아지면 경제 성장이라든지 각각의 경제의 잠재력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 다음 다른 문제로 개별적으로 아주 고통이 큽니다. 직장을 갑자기 잃었어요. 그다음 소득이 줄어듭니다. 그 개별적인 가게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그런 직장을 잃어버리는 실업의 양 자체가 늘어나는 어떤 경향을 경제가 보여준다면 결국 총 소비 자체가 얼어붙게 되고 그러면 경기는 나빠지게 되고 Y가 줄어들고 Y가 줄어듦에 따라서 개별적인 소득, 평균적인 소득이 또 줄어들겠죠. 그럼 악의 구렁텅이로 악의 사이클로 계속 흘러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구직 그 취업률을 높이는 방향의 어떤 정부 정책들을 펼 수도 있겠다, 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른 측면, 개별적으로 직장을 잃는 것, 실업 상태로 바뀌는 것 자체가 아주 고통스럽고 갑자기 어제까지 400만 원, 300만 원을 월 벌던 사람이 갑자기 월급이 0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직장을 잃었다고 해서 전세금 또는 월세 뭐 이런 데 대한 이자 뭐 각각의 비용들을 안 내고 살 수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살려면 전기세도 내야 되고 수도세도 내야 되고 갖가지 생활용품 또는 식품에 대한 소비가 항상 필요합니다. 필수제에 대해서 필요하죠. 근데 그런 소득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럼 개인적인 삶이 피폐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충격, 경제적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죠? 보험을 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 실업보험이죠. 실직한 사람들, 갑자기 직장을 잃은 사람들, 구직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몇 개월 동안, 뭐 한 3개월 동안 직장을 잃고 그 이후 3개월 동안에는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그건 이제 뭐 다른 유럽 국가들이나 뭐 각각 국가마다 조건과 상황은 다른데요. 좀 더 많이 보장되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그 보장률이 낮은 나라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직업은 실업보험이 가입이 돼 있어서 직장을 잃어도 되는 거지만 시간제 노동을 했다거나 파트타임 잡 그런 것들을 했다면 실업보험이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실업보험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실업보험 자체에 대해서 그런 현실적인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업보험 자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실업보험이 왜 필요하냐? 그렇게 개인의 생활이 피폐해지는 상태에 딱 놓였을 때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소셜 세이프티넷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 안전망 뭐 그것들 중에 하나죠. 이런 보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만약에 어떤 상황에 이르러 가지고 경제적 손실이 커지는 거니까 그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장치로 보험을 듭니다. 근데 이 보험이라는 게 어떻다고요? 보험이 있다고 칩시다. 보험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럼 만약에 100%를 3개월 동안 보장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법적인 조치가 돼 있다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직장을 잃었을 때 3개월 동안 휴가를 얻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3개월 뒤에 내가 취직을 할 수 있다는 보장만 했다면. 이런 현상이 어디서 있었느냐? 예전에 이제 스페인이나 저런 프랑스나 저런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국가들이 워낙 사회보장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젊은 층이 여름 되기 직전에 직장을 나옵니다. 그럼 여름 동안 3개월 동안의 여름 방학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 실업보험을 받아요. 그러고 그게 끝나고 나면 다시 재취업을 합니다. 그러면 1년에 9개월 일하고 3개월 실업보험 받고 뭐 논다라는 거죠. 이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경제적인 그 관념 또는 철학이 아주 시장주의에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실업보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 경제학자들은 그거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겁니다. moral hazard인데요.
내가 만약에 화재 보험을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예전에 화재 보험이 안 들었을 때는 우리 집에 불이 날 상황에 대해서 내가 매일 체크하고 노심초사하고 항상 조심하고 살았다면 화재 보험을 든 경우에 화재 보험에서 100% 커버를 해준다. 근데 비용은 뭐 한 달에 10,000원, 20,000원만 내면 된다. 이런 보험이 있다고 쳐서 구매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노심초사하는 어떤 비율 또는 확률 또는 그 시간적인 아니면 고통 이런 것들이 아주 편안해지면서 그 불이 나지 않기 위해 방지하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렇게 변화하면 불이 날 확률이 커지겠죠.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도 안 좋고 보험회사에게도 안 좋고 사실은 사회 전체에게도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런 상황을 일컬어 이제 모럴 해저드라고 하는데요. 특히 보험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프랑스나 스페인 아까 예를 들었지만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식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업보험이 아주 그러니까 인간적인 뭐 인권을 보호하는 기본권을 보호하는 아주 뭐 최소한의 조치다. 국가라면 그 정도는 국민에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시장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이걸 특별히 어떤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험이라는 거 들었을 때 뭐 디덕터블이라고 해서 자기가 어떤 그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보험이 들었는데 내가 병원 한 번 갈 때마다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 코페이먼트가 있다던가 디덕션이 있다던가 보장은 완벽하게 보장되는 게 아니라 몇천만 원 이하로 보장해준다.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을 통해서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어떤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나면 그 사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경제적 동물이라면 자기한테 합리적으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업률 차원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느냐? 구직률 F가 낮아질 수 있죠.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 그만큼 활발하게 아니면 데스프레트하게 아주 막 극적으로 찾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구해지면 좋지만 3개월 동안 나 시간이 있으니까 실업보험 받으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못했던 거 좀 하고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나쁜 건 아니고 그게 재충전의 시간도 될 수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아니면 그 시장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비효율이 발생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혜택들 때문에 특히 그 자연 실업률과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실업률의 차이도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이론적인 부분과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 이건 그 실업보험이라는 건 각 국가마다 어느 정도 수준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고요. 자, 이제까지 우리는 실업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이론, unemployment 자체, rate 자체, U 나누기 L, L분의 U는 S 더하기 F, F 플러스 S분의 S다 라고 우리 구했죠. 뭐 복잡한 미분방정식의 관계지만 아주 간단하게 그냥 변수만 바꿔주고 좌우변만 바꿔주니까 이 관계를 우리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취업률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F가 1보다 작아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직업 탐색하는 서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다음에 임금이 경직적이다. 그 다음에 뭐 보험들이 있다. 그러면 그 취업 탐색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고민을 했었고 거기 보험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했지만 그럼 여기 이제 다음번에 중요한 문제는 경직성이죠. 경직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직성이라는 게 뭔가요? 프라이스 자체. 그러니까 시장이 청산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균형에 빨리 복귀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균형에 빨리 이르기 위해서는 가격이 빨리 조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초과 수요가 있으면 가격이 빨리 올라야 되고 초과 공급이 있는 경우에 가격이 빨리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시장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런가요?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설문조사 같은 걸 해보면 아니면 뭐 미국의 연구 결과이긴 합니다. 해보면 그 고용주 입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 월급을 깎느니 자르는 거예요. 월급을 깎는다는 것 자체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내가 뭐 벌 받는 것 같죠? 그 퍼니시먼트를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겁니다. 물론 직장에 잘리는 것보다 뭐 월급이 조금 내려가는 게 좋겠지만 이제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다 이거죠. 그건 페널티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하방 경직적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경기가 안 좋아서 우리 물건이 안 팔려서 산업이 어떻게 바뀌어가서 그 산업 자체 그 생산하고 있는 물건 자체 가격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결국은 웨이지라는 게 뭐겠습니까? 밸류 오브 마지널 프로덕트라고 해서 그 파는 최종 상품의 가격에다가 MPL 나의 한계 노동 생산물을 곱한 거죠. 그러면 P가 떨어졌다면 임금도 떨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W는 고정되어 있는데 P가 떨어졌어요. NPL은 증가했거나 뭐 일정하다고 봤을 때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생산력이 떨어진다거나 그러지 않죠. 그렇다면 웨이지가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기다 또 뭐가 있겠습니까? 경직적인 이유? 기본적으로 그거를 실천하는 기업가의 어떤 태도나 전략이 그렇다라는 거고, 또 다른 것들 중에 한 가지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임금 떨어지는 거를 허락하지 않죠. 아주 극적인 상황에서 뭐 동결을 하겠다라든가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잠깐 우리 임금 받는 거를 몇 달 미루겠다라든가 뭐 그런 동의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요.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은 발생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공급은 고정되어 있고 수요는 우하향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노동 수요라는 게 우하향하는데 임금이 균형 임금보다 높아요. 떨어져야 균형 상태에 이루어질 건데 떨어지지 않는다. 뭐죠? 초과 공급 상태에 이루어지고 초과 공급 상태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수요되는 양까지의 크기만큼 취업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 비어있는 부분이 뭐라고요? unemployment, 실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아주 효율적으로 빨리 조절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방, 아래쪽으로 다운워드 리지드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노동시장이 빨리 청산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업이 발생한다. 라는 거죠. 최저임금 얘기할 때 이런 얘기 아주 많이 합니다. 최저임금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겠습니까? 최저임금? 기본적인 어떤 노동 조건에 있을 때 사람이 기본권, 행복을 추구할 조건 그런 것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최선을 줘야 사람이 생활을 하지 라는 수준입니다. 그게 나쁜 거 아니죠. 그렇지만 시장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그게 실업을 부추기게 되는 겁니다. 그 노동 그 수준의 임금이라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물론 뭐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더 높은 월급이 임금이 더 높은 직장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 최저임금하고는 걸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바인딩이라고 하는데요. 최저임금에 상관되는 잡을 아니면 직장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은 상관은 없지만 그게 그런 어떤 특정 집단의 노동시장에 있어서는 실업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노동조합을 예로 또 한번 들었고 최저임금도 그 중에 하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구조적인 우리가 그 정부의 어떤 노동 또는 노동법이나 뭐 노동조합과의 관계 이런 구조적인 관계가 있겠죠. 그 구조적인 관계 속에서 피치 못해서 발생하는 실업, 구조적 실업이라고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봤던 건 마찰적 실업, 직장을 구하는 데 대해서 빨리 구할 수 없는 마찰이 생기고 그 마찰력이 크다 보니까 실업 상태가 지속된다. 그게 마찰적 실업이었고요. 여기는 구조적인 실업, 뭐 노동조합이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구조적인 사회 구조적인 어떤 프레임이 딱 갖춰지다 보니까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두 가지 틀로 아주 큰 틀로 실업이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임금 경직성에 대해서, 임금의 하방 경직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원인, 최저임금 예로 들 수 있을 거고, 노동조합 예로 들 수 있을 거고, 그다음 또 한 가지 예로 들 수 있는 게 효율성 임금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우리 회사에 좀 뛰어난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데 대해서 주는 시장의
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높은 임금을 챙겨주면 사람들이 신이 나갖고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그게 결론적으로 상품 질이라던가 상품 숫자를 높여주는 결과적으로 높여주는 현상을 보여서 그렇게 하는 게 낫다. 이게 이제 미국의 그 자동차 산업이 부흥일 때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발생했던 이제 현실이고 포드가 그런 역할을 선두주자를 했죠. 효율성 임금이라고 해서 내가 고용하는 포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그 시장에서 아니면 그 자동차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보다 많이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그 채널은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그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주 살기 퍽퍽하고 힘든 때라서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의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아파도 일하고 이랬는데 효율성 임금을 가짐을 통해서 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고 재충전을 잘하고 그 다음에 아픈 경우에 몸 관리도 잘하고 그 돈으로 임금이 늘어나니까 더 좋은 음식에 양질의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그게 결국은 생산력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회사에 낮은 임금으로 가느니 포드에서 더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잘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파지티브의 요 시너지 이펙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금을 균형 임금보다 높게 주기 시작하면 이런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포드에 취직하려는 사람들이 항상 많습니다. 포드에 취직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겠죠. 그 인원만큼 실업이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실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실업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자연 실업률이라는 이론적인 어떤 배경을 설명드렸고요. 그 이론적인 계산을 통해서 나왔던 분모식, 실업률 나누기, 실직률 나누기, 실직률 더하기 취직률, 그 관계를 통해서 F를 높여야만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데 F가 높지 않다. 1이 되지 않는다. 1이 최대치인데 최대치를 만들고 싶을 때 안 된다. 그 안 되는 이유를 통해서 그거를 고민함을 통해서 이제 실업이 왜 발생하는지, 근본적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카테고리 중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마찰적 실업이랑 구조적 실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찰적 실업이라는 거, 직업을 찾고 직업을 이제 그 일할 사람을 구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매치되는, 정확하게 맞는 사람들을 서로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걸리는 시간, 잡 서치에 대한 시간이 아주 길어지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발생할 수 있었고요. 또 이제 구조적 실업 같은 경우에는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노동조합이라든지 효율성 임금 가설에 의한 설명을 통해서 왜 실업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실업에 대해서 살펴봤고 요 기본적인 부분들 한번 숙지하시고 실업에 대해서 우리 이제까지 실업률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는 배웠는데 그 자연 실업률을 도출하는 그 파라미터 값과 어떻게 도출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개별적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도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